오늘은 이 최무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최무선의 아버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최무선의 아버지는 광흥창이라는 관청의 관리였는데, 이 광흥창은 세금을 걷어서 관리들한테 봉급을 나눠주는 관청이었어요. 그리고 이 최무선은 군기관의 관리였는데, 군기관은 갑옷, 무기 등을 다루는 그런 관청이었어요. 그리고 최무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불꽃놀이장으로 이제 데려다 주었는데, 이제 최무선이 이 불꽃놀이가 대해서 이제 모르니까 이제 최무선의 아버지가 화약이라고 말했는데, 이 화약은 위력이 굉장히 세서 외구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원나라에서 이런 화약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했는데, 원나라는 화약을 아주 조금씩밖에 안 팔고 제조법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무선은 자신이 직접 화약을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군기감의 관리로 일하는 건데, 이런 군기감의 높은 관리들은 오히려 괴단일 버리지를 말라며 역정을 냈어요. 그래서 최무선은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드디어 이제 유황과 버드나무숲 그리고 이런 초석 이 세 가지 재료를 섞어서 화약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이런 유황과 버드나무숲은 그나마 구하기 쉬웠어요. 하지만 이런 초석이라는 것이 유독 구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최무선은 초석을 직접 만들기로 해요. 먼저 화덕을 마당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가마솥을 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물과 흙을 한꺼번에 넣고 끓이는데 그냥 흙 찌꺼기만 남아있지 뭐예요? 그래서 거듭난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계속 오랜 시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하얀 가루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하얀 가루가 혹시 초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은 최무선은 이 하얀 가루를 유황과 버드나무숲과 함께 불을 한번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불이 지지직하지 하고 붙지 뭐예요? 비록 불은 금방 꺼졌지만 최무선은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런 화약을 만들려면 이런 초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질 좋은 초석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런 초석을 구하기 위해서 원나라 상인들이 자주 다니는 병란도라는 섬에 가보기로 했어요. 병란도 섬에 가서 원나라 상인들에게 여러모로 물어봤지만 모두 화만 내고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잘 알던 한 원나라 상인이 찾아와서 사흘 후에 원나라에서 화약을 다루는 곳에서 특히 초석 쪽에서 일했던 이원이라는 사람이 사흘 뒤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원을 만나보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흘 뒤에는 드디어 이원이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원을 그래서 최무선이 엄청 정중하게 모시고 대접을 해줬어요. 어느덧 이원이 다시 원나라로 가야 될 시간이 되는데, 이제 이런 최무선이 갑자기 화약 얘기를 꺼냈어요. 매일같이 화약을 특히 초석을 만들려고 하는데 화약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원이 처음에는 냉철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계속 최무선이 엄청 끈기를 있게 계속 부탁하니까 이제 이런 최무선의 이런 애국심에 감동해서 결국에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화약을 터트리는 날, 파바방! 드디어 최무선의 소원이 화약을 만들어서 터졌어요. 그리고 이런 화약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고려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정의 대신들은 전혀 화약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최무선을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최무선을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리고 최무선이 감옥에서 풀려난 날 조정 대신들은 아직도 그를 헐뜯고 욕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의 앞에서 이런 화약을 폭발하는 것을 보여주자 너무 화약의 폭발력이 너무나 셌던지라 이런 대신들은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했고 이런 임금님이 이 화약으로 이런 외부들을 무찌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사실 이 최무선은 이제 며칠 전에 이런 화약으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화포라는 대포같이 생긴 건데요. 이런 대포알처럼 이런 화약을 날리는 무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외부들과 싸우는 날 최무선은 이런 외부들을 크게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런 해전을 진포대첩이라 하는데 진포대첩은 세계 최초로 화포를 이용한 해전이에요. 그리고 이런 외부는 너무 이 화약의 기세가 너무 세서 한동안은 고려에 침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최무선은 화통도감까지 이런 화약을 연구하는 이런 화통도감이라는 관청까지 만들었는데 외구가 잠잠해지자 조정 대신들은 또 이런 화통도감을 폐지하자고 했어요. 화약이 너무 위험한 무기라고 엄청 폐지하자고 했어요. 결국 최무선이 열심히 설득을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모두 폐지되었어요. 하지만 최무선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화약을 만드는 법은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런 2권의 책을 완성했는데 화포법과 화포수련법 이 책이 그 책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최무선은 아들인 최해산을 불러놓고 이런 화포 이 책들에는 이런 화약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담겨 있으니 잘 보존해 달라고 하고 천안이 눈을 감았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조성 대신들이 정말 얄미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이런 화포 만약 이 훗날 이 화약이 임진왜란 때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화약을 이제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그냥 화통도감을 폐지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최무선의 이런 끈기와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